12월 16일 중국 주식 시황 일부분입니다. 조금 조정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중국 주식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다. 그 확률이 51%다. 안일 확률이 49%라고 했는데 오늘 조정합니다. 중국 증시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 55% 확률, 횡보 또는 약간의 상승을 더 할 것이 45%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지수는 전체 주식시장의 시황을 대표하기가 힘들어요. 테크주가 많은 창업한을 보면은 창업한 지수가 2015년 월봉을 보겠습니다. 2015년 저기 맨 왼쪽에 여기 이가 4,037입니다. 최고봉에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 중간에 이것이 2021년 팬데믹 때 올라온 것입니다. 이건 제껴두고 완만하게 올라왔죠. 완만하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올해 9월 30일, 10월 1일까지 오른 게, 9월 30일까지 오른 게, 이 오름세가 가파르게 정도가 2015년 맨 왼쪽에 있는 2015년 4,037, 2015년의 오름세 가파르기하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주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2달째 꺾였습니다. 10월, 11월 내렸고 12월도 지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많이 벌고 조금 벌고 벌었으니까 좋은데 내려가면은 데미지를 받죠.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각각 개인에 따라서 그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 멘탈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전체 재산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르면 좋은데 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 정도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을 여러분의 손익에 상관없이 이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땐 여러분 사정 안 봐주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받더라도 위험 회피를 하고 싶으시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자기 자본의 아주 작은 부분, 지금부터 50%가 내려가더라도, 지금부터 약 40%,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50%가 내려가도 걱정 없다. 아쉽지만 버틸 수 있다. 즉, 자기 뒤에 집도 있고, 매달 고정 수입도 있고, 또 제3의 또 현금 유동성도 좀 더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버텨도 됩니다. 버텨도 될 것 같아요. 기술주에서는 좀 내려갔다가도 오를 것도 같고 또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거 꼭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 돈 갖고 뭘 해야 된다. 이거 전 재산인데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위험 회피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유튜브 열었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식 해보니까 평생 했습니다. 88년도부터 했는데 중간에 지금 깡통을 차가지고 쉬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해도 어렵습니다. 공부해도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전체 인생에서 손실을 봤지만 그 돈을 손실 본 것보다 더 크게 아쉬운 것이 여기에 내 에너지를 너무 쏟았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여기 쏟았어요.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돈을 좀 땄겠죠. 수익을 받겠지만 그 수익을 본 게 아주 수월하게 딴 사람, 운이 좋아서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돈 딴 것도 그냥 딴 게 아닙니다. 자기 피와 어? 뼈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 돈을 딴 거거든요. 온 에너지를 쏟고 다른 건 못하고 바깥에 밝은 하늘, 따사로운 태양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번 돈이라서 그것이 과연 그런 자기 인생의 전체 시간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식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은 저로서는 반대합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굳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 증식을 위해서 하시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요즘 믿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15% 정도는 뭐 자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자문사에게는 이름을 하세요. 그리고 잊어먹고 이름하시고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면 아주 감사한 거죠. 그리고는 아주 주식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본전입니다. 본전을 하면 전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제 생각에는 20% 정도 상위 레벨에 랭크에 드는 겁니다. 돈을 벌거나 본전하는 사람이 20%에서 30%, 많이 잡아야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면 여러분이 30%에, 20%에 랭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꼭 뭔가 하겠다 싶으면 전문가에 맡기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싫다, 또는 일부만 맡기고 자기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해보세요. 해보는데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보도 소용없어요. 필요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 투자, 매수, 매도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보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면 늦습니다. 어느 애널리스트, 어느 사람의 어떤 그 시황 평가 이런 거 보고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을 때 이미 늦어요. 그거는 다음을 위해서 또는 지난번에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고 참고를 하는 거지, 그 뉴스나 정보, 내 귀에 들어오는 뉴스나 정보, 어떤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 명심하시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보유 편향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보유 편향적으로 좋은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100% 갖고 있다면 주식시장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로 100%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식시장을 좋게 말하는 것을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 생각에는 중국 시장은 꺾였어요. 뭐 미국도 행보에 대해서 조금 꺾일 것 하락세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이 정책적인 게 굉장히 좋아서, 정책이 좋아서 많이 오를 것도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꺾임세가 올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확실합니다. 중국은 제가 55% 이상 장담합니다. 꺾였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자체가 이 증권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 투자자들, 투자 전문가들, 투자 회사들,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자본을 움직이는 우리같이 개인은 완전 100%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좋건 나쁘건 갖고 가야 되거든요. 주식을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세에도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미국의 주식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전업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전부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의지하거나 믿으면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낭패를 봅니다.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이 그런 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본인이 한다면 심리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심리 조절. 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심리 조절을 못 하시면은 안 됩니다. 심리 조절을 뭐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어설프게라도 잠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보시고, 천하장사도 술엔 장사 없습니다. 매엔 장사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힘이 좋은 사람도 뭐 자기가 좋은 컨디션일 때, 멀쩡할 때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다음에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미리 엄청나게 얻어 터진다 하면은 천하장사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무리 강심장이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IQ가 좋고 착실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평상시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자기가 데미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천하장사가 남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그 다음에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하장사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서 힘을 못 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멘탈이 평소에 강해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게 언제든지 옵니다. 좋은 기회도 오고 나쁜 기회도 옵니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강한 멘탈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 강한 멘탈을 유지를 못해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됩니까? 연습해서 됩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전에서 엄청나게 당해보고 단련시켜서 그 멘탈을 쌓아가는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자기 컨디션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근데 충격이 오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 받을 수밖에 없죠. 충격이 오면 나도 파도가 쓸려오면 나만 빼고 옆에 사람만 그 파도가 덮습니까? 같이 덮시죠. 그럼에도 멘탈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본을, 전체 자본을, 현금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을 잘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 대출이 없는 집 한 칸, 대출이 있다면 그걸 항상 언제든지 내가 이 주식에서 깡통을 차도 그 대출 언제든지 메꿔 나갈 수 있는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고정 수입이 있어야 돼. 봉급을 직장을 다녀서 봉급을 받든 자영업을 하든 그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멘탈 관리에.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하지 않은 제3의 다른 투자처가 있든가 아니면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든가 하면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충격을 받아도 그렇게 자기가 멘탈이 나가지는 않죠. 손해봐도 속은 상하지만 멘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지 뭐. 이렇게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넉넉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해야죠. 평소에 자기가 멘탈이 강하다, 뭐 자기는 똑똑하다 이렇게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멀쩡할 때 나도 강해요. 근데 충격을 팍 받으면 못 견디면 큰 파도가 덮치면 당하겠어요? 그거를? 못 당하죠. 항공모함이 태풍에 휩쓸렸다는 말 없죠. 그 사람들이 태풍에 휩쓸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까? 해일이 이러는데도 안 쓰러지는 겁니까?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은 미리 해일이나 태풍을 예측하고 피하기 때문에 해일에 덮이지 않는 거, 해일이 와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하장사를 해도 그 해일과 태풍을 맞닥뜨리지만 피해 다녀야 됩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심리는
내가 강하다, 기도한다, 평상시에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주식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야금야금 푼돈이라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 사람 중에 그 일부분이 누구냐면 무서워하는 사람,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집에 용돈도 좀 갖다 주고 그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는 사람들 때 저는 그거 먹어서 뭐 하나? 그거 먹으려고 그거 하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몰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그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에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아세요? 그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멘탈이 나가죠. 그러면 갖고 있는 돈, 현금 다 날렸습니다. 날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톤 털어요? 아니에요. 사람 심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팝니다. 부동산 팔아서 들어가고 뭐 팔아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계속 손바닥에 모래알처럼 수수수수수수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 말을 명심하시고 새겨 들으시는 분은 복을 받으셔서 자기 자산을 잃지 않는 분이고 내 말이 남 얘기처럼만 들리면 그런데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자기 자신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더 불행인 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저처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이요. 상당히 무섭고도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해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허망하게 날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 자기 아파트를 사거나 점포를 사거나 뭐 지방에 땅을 사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좀 안 돼도 받은 놈이 부도가 좀 나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좀 당해도 사업자가 한 번에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한 번에 넘어갑니다.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한 자산이. 근데 그 투자한 자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투자한 자산이 좀 크죠? 그럼 데미지를 받죠. 충격을 받으면 헷가닥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러면 그때부터 뒤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또 들어갑니다. 팔아서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노름판. 예. 불법 도박장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감당을 못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지금 내가 이 판단을 하면은 이거 내가 판단이 흐리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지금 하면 안 되겠지. 내 판단이 분명히 흐릴 텐데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어. 야, 내가 이거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나를 보내면서도 또 생각을 해요. 내 지금 판단하면 안 되는 때지. 위험한 때지. 위험한 시기지.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라면서도 팔아서 뒷잡아 자산을 팔아서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99년도에 깡통을 찼는데 88년부터 하면서 그냥 유지를 했어요. 해다가 99년도에 깡통을 찼는데 그 전에 젊은 나이에 자산을 많이 좀 자산이 있었어요. 사업이 잘 돼서.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팔아서 그냥 없애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30대에 법인을 세워서, 나름 자산을 쌓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열심히도 합니다. 그런데 헷가닥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천하장사라도 남에게 먼저 얻어 터지기 전에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앉아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해일이 나를 덮쳤어. 근데 내가 천하장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항공모함도 해일을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사고가 안 났다는 뉴스가 안 나는 거는 피해 다니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꼭 나처럼 당해본 다음에 아시렵니까?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다 없앤 다음에 깨달으실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수십억의 자산, 수백억의 자산, 사업체나 그런 부동산 자산은 한 번에 없애기가 쉽지 않은데 수십억, 수백억은 주식시장에서 단번에 갑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클릭 하나로 수백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30% 까져봐요. 당해내겠습니까? 그 자기가 수백억의 자산이 있다면 그냥 몇십억만 10억, 20억만 하세요. 그러면 해일이 와도 해일에 쓸려 나가도 멘탈이 안 나갈 겁니다. 속은 상하겠죠. 그것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갖고 있는 현금 99년도에 그 당시에 매덕이 있었는데 주식 증권회사에서 2배를 더 그 지점장 재간으로 2배를 더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게 독약이었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자기네 계좌를 맡기면 자기네를 이용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오는데 그때 그 증권회사에 하여튼 여직원이었는데 무슨 담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는데 문간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손님 응대하는 사람인지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이거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기가 살아가지고 하늘로 기가 솟아있는 젊은 사람이니까 뭐 그 말이 뭐 그렇게 나한테 하여튼 뭐 조언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기억은 나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자만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우거나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배우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 처음에 명동의 그 대우증권이 아마 이전에 있던 무슨 증권을 인수해서 대우증권이 됐는데 신영증권을 인수했나 뭐 하여튼 증권을 대우그룹에서 그 증권사를 이제 그대로 인수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명동 지점에 제가 이제 거래를 시작했는데 아주 배우고 싶고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몇 년을 맡겨놔도 뭐 단 한마디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팔고 사고 가끔 팔고 그때는 전화 주문을 했으니까 해도 지금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말 한마디를 안 해줘요. 뭐 이제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겠죠. 너무 막연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증권사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런 사단이 난 건데 그때는 배울 사람도 배우려고 해도 뭐 배워주는 사람 어떤 뭐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심해서 배워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야속함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좀 하여튼 그 현금을 들고 이거 좀 어디 투자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너무 젊어서 사람들이 내가 물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랬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 보이게 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연, 여러 가지 운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 70입니다. 그럼에도 이걸 끊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손 탁탁 털고 밀어버리고 끊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 안 하죠. 그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보고 너무 허송세월분의 인생이 내 많은 에너지를 다 이 주식에 쏟아부은 게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계속하냐. 네. 그런 쓰라림이 있음에도 손을 끊지 못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도박성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스톱을 싫어합니다. 잘 칠지도 모르지만 뭐 앉아서 뭐 도리지꽃대 뭐 섰다 이런 거는 싫어하고 못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애들끼리 서로 조금씩 해본 거 이외에는 싫어하고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오락실에 그 당시에 무슨 뭐 바다인가 뭔가 그 전자오락실 같은 거 있죠. 저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그 당시 90년도 주식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주식한다는 얘기를 숨기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쁜 거라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양식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식이 도박이지. 저는 도박을 안 합니다. 도박을 싫어합니다. 했더니 주식이 도박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이 도박인가라고 동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주식이 도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도박성이 있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도박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중독성 때문에만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하던 일도 힘들어서 못하겠고 제가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직원을 쓰면서 사람을 쓰면서 하는 일도 이제 사람 쓰기가 힘이 들어서 사람 쓰는 일도 이제는 못하겠고 그래서 접었고 그러고 나면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제일 많이 안다고 그나마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또 자만하고 있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막 그래서 하는 거에 놀기는 싫고 멍하고 있고 싫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독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 제가 지금 저에게 더 즐거운 일, 더 괜찮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 나름의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듣기 어렵고 참 정리 안 된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필요한 얘기를 들으세요. 필요한 얘기만 뽑아서 들으시고 제 얘기는 초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오래 하신 분이나 뭐 전문가들 뭐 전업자들에게는 저는 이게 해당 안 되는 얘기니까 욕하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제 말을 좀 들으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지금 후회되는 게 전문가에게 맡기고 내 생활을 할 걸. 지금도 주식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법이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에 지금도 그러면 전문가에 왜 맡기지 않느냐.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일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에 뭐 일임하기가 불편해서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불편해서 뭐 또 중국을 많이 또 아는 것 같고 제가 안답시고 해서 하고 있어요. 제 생각대로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도 제 생각이 딱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한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자주 보면은 흔들려요. 그리고 또 막 팬데믹이 오고 막 트럼프가 막 중국은 막
경제 제재를 막 하고 그러면 아휴 중국 경제 내가 산 종목이 한없이 막 내려갔죠 당연히. 한없이 더 내려갈 것 같은 막 생각에 와 이게 후달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못 견디 그거 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견디 50% 70%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잊어먹고 있어야 되는데. 네, 또 다음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업로드 하려면 중국에서는 이게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지 3시간 막 4시간 이렇게 걸려요. 잠시 또 자리 비워놓으면은 이게 화면이 꺼지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막 거의 반나절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50명 구독자가 되면은 라이브를 할 수 있고 라이브를 하면은 바로 업로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구독 50분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